자, 67번 보실게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얘도 똑같아요. 아까 답은 1번인데요. 뭐래요? 거짓으로 지정받았대요. 그죠? 얘는 뭐예요? 즉시 취소예요. 즉시 취소. 예, 즉시 취소. 그래서 1번 문제 나왔고요. 얘도 거의 뭐 신규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방시설법이에요. 67번까지가. 68번부터는 위험물법이 나옵니다. 위험물법 나옵니다. 자, 68번 볼게요. 자체 소방대에 설치 의무가 있는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체 소방대와 자위 소방대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기능장님. 예, 자체 소방대와 자위 소방대 차이점. 이 자위 소방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 시설법에서 나오는 소방 쪽에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할 때 그 내부에 사람들을 구성해서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해서 뭐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자위 소방대를 구성하고요. 자체 소방대는 어떻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구성하는 애예요. 위험물. 자, 얘는 사료 위험물을 3,000배 이상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 자체 소방대를 이제 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뭐, 화학 자동차 수,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얘에 따른 인원수, 그죠? 뭐, 10명, 5명, 10명, 20명, 이렇게 나가는 것들, 얘가 주로 나왔었는데, 문제가. 자체 소방대원 수와 화학 자동차 수를 묻는 문제가 보통 나왔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번에.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무엇이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어렵게 나온 거죠. 그죠?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는 위험물 기능장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여기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고요. 자,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다음에 보일러, 그다음에 이동 탱크, 이런 애들 플러스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뭐예요?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이에요. 제외 대상. 그렇죠? 1, 2, 3번은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죠? 4번만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추후에 또 수업 들으시면은 그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고요. 69번입니다. 6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네요. 그죠? 당연히 저장소는 동일 구역 내에 있고 동일인이 설치했다. 나왔습니다. 얘도 기출이 됐던 것 중에 하나고요. 아주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10개 이하. 그 다음에 30개 이하. 그 다음에 인내 탱크. 그 다음에 지하.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들. 자, 얘네들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안반테크 저장소는 10개 이하라는 제한을 뒀어요. 10개 이하로는 1인이 중복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자, 얘도요. 옥외 탱크는 30개 이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저장소는 어떻대요? 따로 개수가 없어요. 그냥 쭉 다 1인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요 위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숫자 갖다 장난치려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1인이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관리자는 뭐예요? 소방안전관리자 아니죠,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렇게 나중에 또 암기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되고요. 그 다음에요, 70번.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래요. 누가 누구한테 위탁한대요? 시도지사. 원래 시도지사가 할 일을 누구한테 위탁한답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답니다. 그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1번 안반탱크 안전성능 검사. 그죠? 맞고요. 2번 안반탱크 저장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안반탱크 저장소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다 맞아요. 4번만 틀렸습니다. 용량이 50만이 아니라 100만 리터인 액체 위험을 저장하는 탱크 안전성능 검사.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겠으면 숫자 있는 거.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71번이요. 71번. 자, 주유치급소 피난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걸 쓰시오.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위험물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요. 보실게요. 주유취급소 중, 주유취급소라고 하면 그냥 우리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또는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유취급소에는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법의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가로만 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주유소 가면은 그 주유원들이 있는데 위에로 뭐 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피난 설비. 보통 뭐 설치해요? 여기 피난 설비라고 해서. 유도등. 그죠? 유도등 설치합니다. 유도등 설치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72번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네요. 그죠? 위험물법은 끝났고요. 다중입니다. 보험회사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나왔네요. 다중이용업소는 무조건 다 너무 사람이 막 몰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래방, PC방 이런데. 근데 이런 거는 업주가 누구예요? 다 각자 개인이죠. 그죠?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뭔가 사고가 나면은 이걸 물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뭘 들게 돼 있어요?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무조건 들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그죠?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14일입니다. 14일. 이제 14일 이내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 전에 지급할 보험금을 며칠 이내 결정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나와요. 지급할 보험금을 며칠이 아니라 얘는 저겁니다. 지체 없이 청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법에. 그죠?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요. 73번.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것도 어려웠죠.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소재지, 등록번호, 평가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뭔 것 같아요? 아닌 것은?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이에요, 2번.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제 생각에는 소방서에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대표자가 누군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죠.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가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지금 등록사항을 변경했잖아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소방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다중이용업소 내가 노래방을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업주가 어디 가서 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원래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내가 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업을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소방안전 교육을 하는 강사의 조건이네. 강사.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옳은 것이고요. 틀린 거 체크해 볼게요. 1번. 소방 관련 학이 아니라 학과의 학사가 아니라 석사입니다. 석사 이상을 가진 자. 두 번째 거요.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몇 년?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년이 아니고요. 4번 보시면은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75번은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5번. 다중이용 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중이용 업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정밀 점검 또는 작동기능 점검 외에 그거 말고 이렇게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죠? 해야 합니다. 자, 4번 보실게요. 4번.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 업주는 정기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보통은 내가 교육받고 오면은 스스로 이거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하고 난 거를 얘네들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몇 년간 보관합니까? 1번 보실게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2번 보실게요. 다중이용 업주는 정기점검을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죠? 위탁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월관리 한다고 하잖아요. 소방안전관리. 그죠? 월관리 받는다 하는 것들이 이런 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느냐?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하면은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연 4회 하죠. 연 4회. 분기 1회니까 4회를 할 텐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분기별 1회씩 하는데 우리 분기마다 우리 1년에 뭐 작동기능 점검이든 종합정밀 점검이든 받잖아요. 그걸 받는 달에는 다 받은 분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큰 건물이어서 우리 건물이 작동을 받고 종합도 받아요. 둘 다 받는 데다. 어차피 얘가 받으면 6개월 있다 얘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3월에 받았다. 그럼 얘 몇 월에 받아요? 9월에 받겠죠. 그죠?
3월, 9월 받으니까. 그러면 분기별 4번이면은, 그죠? 1분기에 땡, 4분기에 땡이잖아요. 2분기, 3분기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얘도 기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한 과목이었어요. 25문제.